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어제도 내일은 급등각 종목 발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2시간 18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크게 테마군을 나눈다면 첫 번째로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디즈니 플러스가 내년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는 내용으로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려내는 그런 모양들이 보이길래 그 종목들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이제 시작이 됐죠. 다시 큰 급등, 그리고 충분히 이제 횡보,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이 시작되려는 그런 위치들, 이런 것들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는 그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아주 짧게 이제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뉴스를 먼저 볼게요. 디즈니 플러스가 내년 한국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금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게 SM, 자,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자, 다 치우고요. 자,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거래가 어제 특정한 거래가 동반되면서 바닥에서 이제 빵 올려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서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점을 한번 만들고 바닥, 고점 만들고 바닥, 고점 만들고 바닥, 고점 만들고 바닥.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그동안. 근데 최근에 이제 모양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우리 지수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던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원래 3월 달인데 그 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한번 선을 놔둬봅니다. 즉, 자, 이렇게 밑에서 횡보하다가 자, 이렇게 밑에서 올려내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이 박스를 돌파하는 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 거래가 1282억이 터졌습니다. 야, 굉장히 많이 터진 거죠. 시총이 860억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고 난 뒤에 얘가 보통은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또 위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 뒤로 돈은 들어왔는데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옆으로 쭉 흘러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느낌을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는 이제 이 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전 저점을 이제 깨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다시 저항이 되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되는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우리가 좀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저항이었죠. 최근에 만들어진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을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돌파가 나올 때 큰 거래가 동반되었습니다. 714억 정도가 터졌는데, 마찬가지 이제 시가총액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그 자리는 이미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자, 1층, 2층, 3층,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자, 1층에서 가장 이제 안전한 거는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이 박스 2층 동안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좀 안전하죠. 그 여차하면 3층도 이제 돌파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이외까지 2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뛰었는데 일단은 그 또 특정한 가격의 위치를 봤을 때 자, 이런 느낌도 보여요. 1층 안에서도 아래층과 그다음에 복층 위층이 보인다라는 건데, 자, 여기 치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더블 바닥을 만들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만약에 여기서 내일자, 월요일자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면은 여기 저항이 맞았던 자리, 여기는 이제 복층의 구간, 여기는 하나의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1층 안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나눠지는데, 최대한 낮은 가격, 그리고 여기 돌판 캔들의 이 갭을 잘 지켜주면서 이 시초가 깨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해서 좀 더 수익 극대화. 얘는 어차피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결국 다시 가겠다라는 거죠. 다시 많이 눌렸다고 올리면
16% 위로 뭐 30%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자리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간다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좀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모르는 그 뉴스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들어오신 분들이 채팅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정보는 제가 잘하는 부분과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 그들이 그렇게 같이 접목을 하니까 다 모여 보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IHQ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볼게요. 이 고점, 종가상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봅니다. 종가상의 고점. 대략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리고 얘도 이제 평행되게 이렇게 선을 다 그어보면 대략 항상 딱 맞아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략 보면 여기 딱딱 잘 맞아 떨어지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 그 추세 상단선에 그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박스의 모양을 만들죠. 이런 박스의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한 거로는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 콩닥 돌파하고 난 뒤에 곧바로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크기가 이렇게 되든 혹은 이렇게 길게 되든 어찌 되든 간에 이런 박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좀 콩닥 콩닥 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예요. 얘가 어때요? 이런 삼각 수렴이든 혹은 이렇게 하락이든 간에 올리고 난 뒤에 이렇게 콩닥콩닥 하다 올리는 경우가 꽤 많은 이슈가 있다. 많은 그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 올라오고 난 뒤에 만들어진 이 첫 번째 고점, 가장 높은 고점, 그리고 이 밑에서 만들어진 나름대로의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이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끼워 맞추기 식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본다면은 결국 이래 삼각 수렴의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좀 상당히 실리면서 윗꼬리 치면서 여기를 계속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다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곧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혹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윗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파란색 띠를 돌파하게 되면 위로는 한동안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가격에 저항선 될 만한 자리는 대략 이 자리 혹은 여기 꼭지 올렸던 자리 이런 자리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지윅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자, 이지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을 그은 상태에서 자, 멀리서 봐요. 언제부터냐면 2019년도부터 2019, 20, 21 뭐 이런 식으로 2년 반 정도 2년에서 2년 반 정도 봤을 때 3년이네요. 2019, 20 2년입니다. 죄송해요. 2년 동안 봤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이제 모여 있었던 자리가 이 박스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지수에 의해서 한번 밀렸는 거고요. 여기는 좀 오버슈팅의 자리라고 보여져요. 결국 이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움직였는데 자, 여기는 이제 바닥을 형성했던 자리예요. 여기는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여기가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예요. 5,400원, 5,500원. 그럼 5,500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 바닥권 지금 요거는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마저도 깨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뭐 이렇게 되든 올려내고 난 뒤에 이 삼각의 상단 올려내고 난 뒤에 얘는 조금 밀었어요. 옆으로 어떻게든 박스를 만들었다가 올려냈는데 굉장히 크게 올려냈습니다. 보통 이제 위지역 스튜디오 같이 이런 식으로 밑에서 바닥에서 큰 거래가 갑자기 경신하는 거래가 동반하면서 갭 상승 때리면은 대부분 이렇게 한번 갭을 메꾸러 내려오다가 이런 매물대 두드렸던 이 매물대나 혹은 5일선 훼손하고 난 뒤에 이렇게 돌려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종목은 곧바로 여기서 이제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는 매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를 메꿔주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를 오를 때 우리가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매매할 때 있어서 좀 안정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고점이 대략 이제 5,500원을 여러 번 두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거의 그 근처까지 이제 매물대를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400원에서 한 5,500원 사이가 지금은 이제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지, 만약에 나는 좀 짧은 매매 혹은 안정된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이 자리에서 벌써 한 반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셨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는 좀 더 바라보면서 이 상단인 5,500원까지 한번 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6,000원까지, 6,200원까지 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5,500원이 돌파되면 그때는 또 다시 매수의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자, 아이고. 자,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눌림목 올려내고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내용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겠죠. 혹은 여기서 왔다 갔다 돌파 이후에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또 박스의 구간에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6,200원까지. 근데 과연 이제 이 테마가 얼마나 강한가, 그 강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잘 올라갈 것인가, 그걸 한번 스스로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스스로 판단이 힘들다면 인터넷에서 좀 보면서 이 느낌들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래가 터진 걸 봤을 때는 기존에 이렇게 횡보하다 나오는 거래보다 원래 최초로 더 제일 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이 지금 테마가 형성되었지 않은가라고 저는 봐줘요. 자, 예림당입니다. 예림당도 마찬가지 같은 그 군에 소속이 되어 있다. 테마군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역시 이제 이런 그 3,000원에서 3,200원, 150원까지가 많이 두드리면서 저항을 맞으면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내는 삼각 수렴의 모양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지금 최근에 이 작은 박스는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저점을 잡아주고 고점이 떨어지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위로 만약에 돌파가 되면 이제 여기 두드리겠죠. 근데 워낙에 이제 많이 두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제 방향을 완전히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해봅니다. 기대감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종목도 다 이제 다뤄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단지 내가 바닥이었고 내가 매수한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100%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그 이슈 거래 이게 지금 상승할 만한 그 강한 이슈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 느낌, 그거를 내가 스스로 느껴야지. 어, 여러 가지 테마 중에 가장 강한 테마,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우리가 찾는 어떤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후 미끄러졌다가 여기 밑에 이 추세선을 다시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여기만 해도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밑으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식이란 항상 맹신하고 무조건 누가 이야기했다고 따라잡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 계획도 스스로 세울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면서 매매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디즈니 플러스 테마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